안녕하세요. 인생에도 딩동댕이 있다. 딩동쌤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운율이 뭔지, 그리고 운율을 어떻게 만드는지 구체적인 방법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반어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반어법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국어 시간에 배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말 못하는 사람은 없지만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는 사람은 드물듯이 반어법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반어를 적재적소에 맛깔나게 쓰는 사람은 드물고 이게 반어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반어란 무엇인지 먼저 개념을 살펴보고 반어의 예시들을 통해 연습을 해볼 겁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쉬운 반어부터 노래 가사에서 찾을 수 있는 반어, 그리고 소설, 시와 같은 문학작품에 쓰인 고급 반어까지 단계별로 볼 거예요. 그리고 반어를 왜 쓰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반어는 영어로는 아이러니라고 하죠. 실제 의미하는 것, 즉 속마음과 반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반대로 표현한다고 답했던 친구도 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고요. 반어법과는 조금 다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 빅파이, 실제로 보시면 굉장히 조그맣죠? 그래놓고 큰 글자로 빅파이라고 적어놨어요. 이거 반어법 맞나요?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빅토리의 VIG 파이랍니다. 어이가 없네. 우리 주변에 반어법을 자유자재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어법의 귀재들이죠. 누구죠? 그렇죠. 어머님들이죠. 엄마한테 이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 저도 수백 번은 들었는데 특히 이제 아침 시간에 일어나라고 깨우실 때나 돼지우리처럼 방 지저분할 때 자주 활용하시죠? 잘한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반어법을 구사할 때는 반드시 그 특유의 억양과 표정을 곁들여줘야 한다는 건데요. 이것 때문에 맛깔나게 쓰는 것도 어렵고 알아듣기도 어렵습니다. 남자친구들에게는 좀 미안하지만 이게 우리가 좀 떨어져요. 아니라고요? 눈치라고 하죠. 남자친구들은 인사할 때 그냥 안녕 이러고 끝이죠? 근데 여자친구들은 안 그래요. 어제의 안녕과 오늘의 안녕이 달라요. 어제는 안녕 이랬는데 오늘은 안녕 이러면 걱정 들어갑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말 실수했나? 남자친구들 중에 이런 걱정 해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여자친구들은요? 대부분 이런 경험이 있다네요. 이제 인정하시나요? 눈치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이건 상대방의 마음을 읽으려는 따뜻한 마음이에요. 평상시엔 괜찮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친구의 안색을 민감하게 살피지 못한 그날이 그 친구에게는 누군가의 위로가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우리의 센서를 민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너무 걱정은 마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훈련으로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시는 고맙습니다 인데요. 라디오스타 같죠? MC들한테 계속 태클 들어오니까 안정환이 고맙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무슨 뜻이죠?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표시인가요? 아니죠. 그만하라는 뜻을 이렇게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세 번째 예시도 많이 들어봤던 겁니다. 그래, 너 잘났다. 무슨 뜻이에요? 정말 너가 부럽다, 존경스럽다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재수없으니 그만해라 는 뜻을 반어로 표현한 거죠. 이해됐나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다면 정말 다행히도 일상생활은 가능하십니다. 그래도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위해 공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국어에도 공식이 있다고요. 몰랐죠? 박명수 씨가 팬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한 모양이에요. 팬이 먹어보더니 맛있어요 라고 하네요. 자,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너무 쉽죠? 맛없다는 걸 지금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표정이나 행동을 비언어적인 표현이라고 하고 말을 언어적 표현이라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가 모순될 때 어떤 게 진실에 가까울까요? 표정이나 행동일까요? 아니면 말일까요? 그렇죠. 거의 99% 확률로
비언어적 표현이 진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정도면 공식이라고 봐도 되겠죠? 사진에서 말로는 맛있다고 했지만 표정은 썩어 있고 안 삼켜요. 자꾸 오물오물거리면서 휴지 어디 없나 이리저리 찾고 있어요. 맛있다고는 했지만 행동이나 표정은 맛없을 때 나오는 것들을 하고 있죠. 어떤 게 진실이라고요? 네, 행동이나 표정이 되게 진실에 가깝습니다. 두 남자친구가 있어요. 데이트를 가는 중에 올리브영이 보여서 나도 모르게 들어갔죠. 막 쓸어 담다 보니까 짐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바리 들고 데이트에 나간 거죠. 첫 번째 남자친구는 그걸 보고 말없이 그냥 내 짐을 뺏어서 들어줘요. 말은 안 해요. 두 번째 남자친구는 야, 오늘 데이트인데 뭐 이리 무겁게 들고 왔어. 집에 갈 때 사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고선 좀 있다가 보고 싶었어. 사랑해. 라고 합니다. 자, 어떤 남자친구가 날 더 사랑하는 건가요? 고민의 가치도 없죠? 첫 번째 남자친구가 날 더 사랑하는 겁니다. 대개 말은 얼마든지 거짓으로 꾸밀 수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와야만 가능한 거거든요. 물론 한두 번은 가능해요. 멋있는 남친인 척 하려고 한 번은 들어줄 수 있겠죠.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오래 못 가요. 한 번, 두 번이 세 달, 네 달, 1년을 간다면 그 남자친구는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발 표현 좀 해. 이렇게 닥달하지 마세요. 그냥 보시면 돼요. 얘가 내 짐을 들어주는지, 얘가 날 배려하는지, 얘가 내게 기꺼이 양보하는지. 물론 표현도 해주고 행동도 따라주면 더할 나위 없겠죠. 하지만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단연코 행동이라는 거. 인간의 영혼은 행동에서 나온다는 거 잊지 마세요. 난이도를 조금 올려보겠습니다. 노래 가사에서 반어를 찾아볼 텐데요. 아이유의 좋은 날 다들 아시죠? 3단 고음만 알고 노래 가사는 모르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오늘은 반드시 노래 가사에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새로 바뀐 내 마음이가 별로였는지 입고 나왔던 옷이 실수였던 건지 어떤 상황 같나요? 그렇죠. 애인에게 차인 날이죠. 근데 이유를 모르는 아이유는 새로 바뀐 머리가 별로였는지 입고 나왔던 옷이 실수였던 건지 이유를 찾고 있어요. 눈물은 나오는데 활짝 웃는데요. 좋아하는 사람이 나 싫다고 찾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슬프지만 웃어야 돼요. 그 사람 앞에서 울 순 없잖아요. 애써 괜찮은 척, 더 오바해서 하하하 크게 웃기도 하죠. 부끄럼도 없는지 자존심은 곱게 접어 하늘 위로 보내버린대요. 자존심 센 사람들은 차이면 어떻게 해요? 그래, 헤어져. 나도 너 싫었어. 아니, 내가 더 싫어. 내가 먼저 싫어했어. 야, 내가 찬 거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여러분, 내 자존심보다 더 소중한 사람한테는 이렇게 못해요. 자존심을 곱게 접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다 고칠게. 이 정도로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나요? 그 자존심 세던 내가 나 자신을 깡그리 밟을 정도로 한 번도 못했던 말, 어쩌면 다시 못할 바로 그 말, 이별을 직감하고 있죠? 나는요, 오빠가 좋은 걸. 좋다는 말을 이제 할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아이유의 좋은 날, 어때요? 좋은 날 맞나요? 아니죠? 최악의 날이죠? 그래서 무슨 법? 그렇죠. 반어법이 쓰인 거예요. 아이유가 발랄하게 나와서 3단 고음 막 지르니까 밝은 노래인 줄 알았죠? 어때요? 정말 슬픈 노래예요. 이제 누가 좋은 날 들으면서 신나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미쳤어? 지금 그 노래, 큰 노래.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혹시 읽어보셨나요? 짤로 도는 건 많이 보셨을 텐데 아마 소설을 다 읽어본 친구는 별로 없을 거예요. 주인공은 인력거꾼인데 요즘으로 치면 이제 택시기사죠. 너무 가난해서 아내가 아프지만 병원에도 못 데려가고 약도 못 지어 먹였어요. 그런데 오늘따라 웬일인지 손님이 끊이질 않네요. 운수가 좋은 덕에 꽤 돈을 잘 벌게 된 김첨지는 집에 가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설렁탕을 한 그릇 포장해 갔어요. 그런데 어때요?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내가 죽은 겁니다. 이때 이 명대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 먹지를 못하니? 운수 좋은 날 맞나요? 아니죠? 무슨 법이에요? 네, 반어법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아이유의 좋은 날과 구조적으로 너무나 유사해서 혹시 이 소설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노래를 만들었나 싶을 정도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만 그런가요? 다음은 시입니다. 난이도로 치면 가장 고난이도의 반어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황동규 시인의 즐거운 편지입니다. 내 그대를 생각함은 항상 그대가 앉아있는 배경에서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사소한 일일 것이나 뭔가 이상하죠? 내가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 즉 좋아하는 마음이 사소하대요. 보통 고백할 때 이렇게 하나요? 너 좋아하긴 하는데 손톱에 낀 때만큼 요 정도 좋아해. 나랑 사귀자. 없죠? 보통은 과장을 해도 모자라죠? 근데 사소하대요. 이 반어를 풀려면 앞에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처럼 이라는 부분을 잘 해석해야 해요. 해가 지고 바람이 부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사소한 일인가요? 아니죠. 사소해 보일 뿐이지 사실은 엄청난 일이잖아요. 해 안 지고 바람 안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멸망하겠죠? 늘 배경에서 일어나는 일이라서 당연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엄청난 일이란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늘 배경처럼 당신 곁에 있어서 사소해 보이겠지만 사실 내 마음은 사소하지 않아. 지구의 모든 생명을 걸 만큼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 라는 뜻이 됩니다. 엄청난 반어법이죠? 늘 우리 주변에 공기처럼 있어서 소중함을 모르는 존재들이 또 있습니다. 누구죠? 우리 부모님들, 친구들. 언제 알게 될까요? 돌아가시면 알게 돼요. 친구랑 멀어지면 알게 돼요. 근데 그때는 너무 늦겠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는 거예요. 익숙함에 속아 소중함을 잃지 말자. 이 시에서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교훈이 될 것 같네요. 반어의 효과에 대해 살펴봅시다. 첫 번째는 강조입니다. 단어를 쓰면 뜻하는 바를 더 극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요. 8시가 됐는데도 자고 있을 때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하시죠? 막 소리치십니다. 야 이놈의 가시. 처음에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데 점점 내성이 생기죠? 이젠 막 옆에서 소리쳐도 잘 수 있는 경지에 이르게 돼요. 물 뿌리고 꼬집어도 자요. 신의 경지죠?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이제 어머님들이 전략을 바꾸십니다. 그래, 계속 그렇게 자라. 학교 그냥 가지 말어. 아니 그냥 오늘부터 안 간다고 그래. 자퇴해버려. 대학도 그냥 가지 말고 어디 공사판에서 그냥 일하다 뒤져. 차라리 소리를 지르는 게 나은데 이렇게 어머니가 반어를 쓰면 놀라서 잠이 확 깨져. 엄마 미안해. 일어나려고 그랬어. 왜 그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이 많이 쓰나 봐요. 두 번째는 비판입니다. 대개 반어는 비판을 내포하는데 흔히 얘기하는 돌직구처럼 직접적인 비판이 아니고요. 우회적인 비판입니다. 돌려서 비판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식으로 하면 돌려까는 거예요. 이런 반어는 웃음을 유발하는데요. 이때 웃음은 깔깔깔 하는 웃음이 아니라 차가운 웃음, 즉 냉소예요. 그리고 반어는 다음에 배우겠지만 풍자의 한 방법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이건 다음에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마지막은 개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반어를 맛깔나게 쓰는 건 참 어려운 겁니다. 적재적소에 정확한 타이밍에 맞춰 억양과 표정을 곁들여야 하거든요. 그래서 재치가 필요한 겁니다. 만약 반어로 글을 쓴다면 아마 재치 있는 글, 개성 넘치는 글이 될 거예요. 오늘은 반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예시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어요. 덜 지루하게 하려 하다 보니까 다소 과격하고 과장된 표현이 있었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수업 끝! 그럼 여기까지 딩동댕 딩도쌤이었습니다. 빠이!